브레드TV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8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매주 이스라엘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브레드TV. 지금 새롭게 옷 입은 브레드TV의 홈페이지 www.breadtv.net으로 놀러오세요.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간증, 중보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강의, 유대인들의 간증 등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도서, 투어, 아카데미, 스토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 브레드TV와 함께 시작하세요. 새로운 홈페이지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첫 번째, 휴대폰 화면에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breadtv.net을 입력해주세요.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휴대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메뉴를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현재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홈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브레드TV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주소창에 breadtv.net을 입력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화면의 스크롤을 위로 올려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브레드TV의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합병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시민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행정권 역시 팔레스타인 당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합병 시 요르단강 서안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통제 안으로 속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직항 노선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로 도착한 대팔레스타인 의료 지원품들이 팔레스타인 당국의 인수 거부로 갈 길을 잃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해당 지원이 이스라엘과 걸프국 간의 관계 정상화 과정이라며 인수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이 배후로 추정되는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이스라엘 상수도 시스템을 목표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갈 운나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장은 해당 공격은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이었으며 사이버 전쟁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합병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시민권은 부여하지 않으며 행정권 역시 팔레스타인 당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합병 시 요르단강 서안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통제 안으로 속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8일 네타냐후 총리가 요르단 계곡 내에 현재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하욤과의 인터뷰에서 요르단 계곡 지역 내의 팔레스타인 마을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이 통치할 것이지만 안보와 관련한 통제는 이스라엘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곡 내 6만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A구역인 여리고는 합병되지 않고 팔레스타인이 다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발언은 정착촌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자 이를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우익 성향의 마코르 리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르단 계곡을 포함한 일부 지역 합병으로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평화안의 일환으로 정착촌 건설 동결은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C구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합병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별개이고 내각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이스라엘은 모든 평화협정에서 항상 타협하고 철수하던 패턴을 반복해왔다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부가 진행 중인 합병 계획안대로 진행할 경우 요르단강 서쪽 모든 지역에 대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한지구는 1995년 타바 협정으로도 잘 알려진 오슬로 2협정을 마지막으로 ABC 구역으로 분류됐습니다. A 구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행정권과 보안을 책임지는 구역이며 B 구역은 팔레스타인의 행정권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보안에 관련해 협력하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C 구역은 서한지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군 통제하에 있으며 45만여 명의 정착민과 24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들이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7월 1일 서한지구 합병에 대해 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경고했습니다. 미 행정부도 이스라엘 내에서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폭력 사태를 대비해 서한지구 및 가자지구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6일 국방부 관리들이 오는 7월 1일 서한지구 합병과 관련해 해당 목표 날짜가 폭력 사태를 대비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합병 날짜로 밝힌 7월 1일은 보안시설 확충 및 중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날짜까지 주권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히브리어 매체인 왈라뉴스도 지난 2017년 성전산에서 벌어진 총기 테러 이후 금속 탐지기 설치로 벌어진 폭력 사태와 미 대사관 이전을 예로 들면서 보안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현재 이스라엘군 중앙사령부가 대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외로운 늑대형 테러와 조직적인 집단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활동조정관인 카밀 아부 루쿤 준장은 정부가 서한지구에 대한 일방적인 합병 계획을 실행하면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브루쿤 준장은 또 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병합으로 조안 보율이 흔들릴 수 있고 폭력 사태와 테러 공격이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주 팔레스타인 측은 모든 보안 협력을 끊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 시도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에는 팔레스타인인 한 명이 예루살렘 제불 무가퍼 인근에서 이스라엘 경찰에 흉기 공격을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14일에는 한 팔레스타인인이 서한지구 네고핫 정착촌 인근에서 차량 공격을 벌여 이스라엘군 한 명이 다리 한쪽이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달 동안 서한지구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차량 공격과 흉기 공격이 더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는 28일 합병 계획이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 대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루살렘 주재 미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폭력은 거의 경고 없이 발생한다며 모든 미국인들에게 체크포인트, 시장 등을 잠재적인 공격 대상으로 보고 보안의식을 높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직항 노선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로 도착한 대팔레스타인 의료 지원품들이 팔레스타인 당국의 인수거부로 갈 길을 잃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해당 지원이 이스라엘과 걸프국 간의 관계 정상화 과정이라며 인수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첫 직항편으로 실려온 팔레스타인 코로나19 지원품이 여전히 벤구리온 공항에 머물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4톤가량의 의료품들은 지난 19일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지만 팔레스타인 당국이 해당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외교부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첫 직항편을 축하하면서 해당 항공기의 항로에 대해 미리 기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으로 여겨지는 원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조 물품들이 공항에 임시 보관된 겁니다. 오사마 알 라자르 팔레스타인 보건부 국장은 해당 조치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항공은 우리와 조금도 조율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단독으로 협력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이스라엘이 사우디 주도의 평화 구상을 뒤집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정치적 사안이라며 아랍 국가와 관계 정상화의 관문인 이번 지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알 라자르 보건부 국장은 현지 언론에 팔레스타인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보내온 인공호흡기, 보호장비, 병원장비, 충전용 배터리 등의 구호품들은 아슈도드에 있는 창고로 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유엔 관계자는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슈도드에 도착한 원조 물품들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가자지구에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직항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팔레스타인 원조에 방해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자 유엔 측은 이스라엘은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마스와 가자지구 보건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이 배후로 추정되는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이스라엘 상수도 시스템을 목표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갈 운나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장은 해당 공격은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이었으며 사이버 전쟁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28일 지난 4월 이스라엘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조직화된 사이버 공격이었다고 국가사이버국이 밝혔습니다. 이날 사이버텍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이갈 운나 국가사이버국장은 최근 상황의 진행이 은밀한 전쟁의 시대를 열었다며 사이버 겨울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발언에서 운나 국장은 직접적으로 이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악당들의 음모가 성공했다면 코로나 위기 중에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더 나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란은 이스라엘 상수도 시스템 6곳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고 상수도 관계자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중지시켜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운나 국장은 실시간으로 해당 공격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염소나 다른 화학물질이 잘못된 비율로 수원에 섞여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를 막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미션이라며 다음 단계의 공격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받자 5월 9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반다르 아바스 항구시설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이버 공격으로 항구 밖 차량과 항구에 갇힌 선박들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알자지라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소평가했고 항구해상기구 PMO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공격은 PMO 시스템 침투에 실패했으며 개인 시스템만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서방 관리는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이란 정부가 여기서 멈추기를 희망한다며 그들은 선을 넘었고 이스라엘은 보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